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에도 토트넘 허스퍼의 해결사는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불운의 연속이던 승격팀 루턴 타운과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선제골을 내주며 0대1로 끌려갔는데요. 경기 막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만들고 해결한 역전 결승골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전 결승골 왜 대단했는지 진땀승이긴 했지만 토트넘의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경기 내용 어땠는지 이날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루턴타운에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어려운 경기가 됐지만 후반 시작 6분 만에 상대 수비수 카보레의 자책골을 끌어냈고 경기 정규 시간 종료 4분 전인 86분에 손흥민 선수가 2대1 승리의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30라운드 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토트넘이 승점 56점 동률인 가운데 골득 실차에서도 동률, 여기에서 다득점 우위로 4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에스턴 빌라의 상대가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승리를 한다면 30라운드의 최종 순위는 토트넘이 4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이날 득점으로 올 시즌 리그 15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과의 차이를 3골로 줄였고 현재 득점 공동 4위로 자신의 역대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경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줬는데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티모 베르너에게 전격적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메디슨, 오른쪽 측면에 클루셉스키를 배치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사르와 비수마가 자리했고요. 포백 라인은 반더벤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벤치 명단에 들기는 했지만 최근 햄스트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드라구신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줬습니다.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포백 라인을 구성했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많은 부상자로 인해 고생하고 있지만 후반기 들어서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또한 돌풍의 모습을 보이는 화끈한 축구를 보이고 있는 루턴타운은 3-4-2-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는데요. 모리스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타운샌드가 오른쪽, 타이트 총이 왼쪽 공격수를 맡았고 오른쪽 윙백으로 베리, 왼쪽 윙백으로 다우티가 배치가 됐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음판주와 바클리, 이 중에서 음판주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바클리가 공격에 적극 가담했고요. 3백 수비 라인은 버크, 맹기 그리고 까보레로 구성이 됐는데 실제 경기가 시작됐을 때는 까보레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가까운 역할로 이동하고 맹기와 버크가 두 명의 센터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베리가 이제 오른쪽 윙백보다는 중앙 미드필드에 겸하는 4-5-1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했습니다. 카민스키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루턴이 선제골을 얻으면서 이날 경기 토트넘의 손쉬운 승리가 될 거라는 예상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었던 타운젠드 선수가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작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조금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주심은 정상적인 몸싸움으로 판단했거든요. 타운젠드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비수마가 따라 붙었는데 비수마 역시 타운젠드의 멈춤 후 가속, 이 특유의 패턴 플레이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빠뜨리고 말았어요. 비수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줬다면 타운젠드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하는 바클리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쳤고 빠뜨리고 말았던 가운데 바클리가 공을 잡았을 때는 센터백 드라구신의 플레이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막아줬어야 하는데 슈팅할지 패스할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 주춤주춤 하다가 공간을 허용했고 뒤늦게 사르가 따라 들어왔지만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타이트 총을 보고 패스를 넘겨줬고 타이트 총이 이 패스를 받아서 깔끔한 슈팅,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공을 보내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거든요. 저희가 루턴타운과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전술 프리뷰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타이트 총이 왼쪽 바깥 지역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들어와서 프리하게 골을 넣는 기회들이 꽤 많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타이트 총의 득점력이 굉장히 살아났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포로 선수가 타이트 총을 막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으나 전방 공격수인 모리스가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면서 포로가 움직일 수 없게 해줬거든요. 결국에는 이 포로의 움직임에 앞서서 총에게 넘어왔던 패스 과정을 두 번이나 잘라낼 수 있었던 비수마, 드라구신의 플레이가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제 실점 이후 사실은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기 위해 아주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판단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전반 6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깊숙하게 이동해서 베르너에게 공을 빼줬고 베르너가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을 파고든 이후 크로스 패스를 가져갔는데 사르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헤더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반 15분에는 쿨루셉스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전방 배후로 빠져들어가던 베르너를 보고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해줬거든요. 이 장면에서 베르너 역시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한 까보레를 앞에 두고 1대1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개인 기술과 속도를 통해서 제껴내고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1대1 기회에서 왼발 슈팅을 파포스트로 노렸는데 바깥으로 감겨 들어가는 슈팅을 때리면서 오히려 골이 되기 어려운 루트로 이 선택을 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어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공을 달라고 하는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 움직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해결에 자신이 없었다면 골키퍼가 이미 반대편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툭 패스를 밀어줘서 이제 득점을 끌어낼 수 있는 어시스트를 본인이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조금 골대 안으로 그냥 냅다 차라리 후렸더라면 골키퍼를 맞고 튕겨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골대 안으로 갈 수 있었는데 허무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빅찬스 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19분에는 사르 선수의 전방 압박을 통해 쇼트 카운터가 진행됐는데요. 사르의 압박을 받은 쿨루셉스키 선수가 바깥쪽 문전 우측으로 빠져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정확한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골키퍼와 수비수를 모두 따돌리는 속도와 기술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갔어요. 각도가 좋지 않았고 상대 수비 2명이 슈팅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이 수비수들을 통과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불운이 있었어요. 2명의 수비를 꿰뚫은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우측 골포스트를 때리고 흘러 들어가더니 왼쪽 골포스트까지 때리고 나온 겁니다. 골대 포스트를 맞고도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슈팅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골대 2개를 연달아 맞추면서 사실 이거는 일부러 골대 2개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그런 정도로 정말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불운 속에 이제 득점 기회가 무산이 됐고요. 이렇게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도 베르너 선수가 무리하게 슈팅을 했어요. 골대 앞에 이미 수비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쿨루셉스키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내줬더라면 좀 더 편안하고 확실하게 슈팅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무리한 슈팅을 하다가 까보레에게 걸렸고 흘러나온 공에 대한 사르 선수의 슈팅도 골문 바로 앞에 있던 맹기에게 걸리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 38분에는 우측 깊숙이 들어갔던 쿨루셉스키 선수가 2명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 바깥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요. 이 패스 판단이 좀 빨랐어야 돼요. 늦게 패스를 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타이트 총 선수가 그 앞을 막아서게 됐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지만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골대 옆으로 공이 빗나가는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있던 루턴 타운은 전반 44분 또 한 번 타운젠드가 오른쪽 측면을 공격해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를 왼쪽 윙백인 다우티가 슈팅까지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포로가 이 슈팅을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토트넘이 좋은 공격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메디슨이 이날 경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중앙 지역에서 기점 패스를 잘 뿌려줬거든요. 메디슨의 기점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르너를 보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베르너가 다시 문전 왼쪽까지 파고들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을 내줬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문전 논스톱 슈팅이 수비를 열심히 가담해 들어왔던 선제골의 주인공 타이트 총의 6탄 방어에 막히면서 결국 전반전은 토트넘이 0대1로 뒤진 채 마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면 경기력 자체는 토트넘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74%의 볼 점유율로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고 슈팅 숫자 7대4였고 기대 득점도 1.02골로 토트넘이 한 골을 넣을 만한 내용이었고 루턴 타운은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실제 기대 득점은 0.31골로 득점할 가능성이 3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심지어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빅찬스가 2개 있었는데 이 2개를 놓쳤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연달아 2번을 때리는 불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빠르게 선수 교체를 가져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가 이미 선제골을 넣고 나서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는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지공 상태에서 속도의 문제, 순발력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를 보였던 쿨루셉스키를 빼고 발빠른 브레넌 존스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이미 수비 라인에 2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경고가 있던 센터백 버크를 빼고 풀백과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일본 수비수 하시오카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후반전에 먼저 기회를 얻은 팀은 토트넘이 아니라 루턴이었는데요. 50분에 바클리 선수가 다우티의 패스를 받아 과감하게 때린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향했으나 비카리오가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51분이었습니다. 사르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우측 전방에 존슨에게 패스를 해줬고요. 존슨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준 포로와 2대1 패스를 시도하면서 문전 우측까지 돌파에 성공하게 됩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한 존슨의 측면 파괴 속도가 빛난 장면이었는데요. 존슨이 여기서 우측을 파고들자마자 반대편에 침투하는 베르너를 보고 빠르게 컷백을 연결했고 이 컷백을 향해 베르너가 달려들어왔지만 그 앞에서 커버하던 까보레가 걷어내려던 공이 아무래도 골문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책골로 내주면서 토트넘이 1대1의 동점골을 얻게 된 것이죠. 이른 시간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의 기세가 올랐고 루턴타운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토트넘의 맹공이 펼쳐졌는데요. 54분에는 포로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면서 그대로 3자 침투로 문전으로 달려들어갔고 메디슨의 백힐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낸 이후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포로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여기서 포로 선수가 또 한 번 앞선 동점골과 같은 장면으로 베르너에게 컷백을 내줬는데 이번에는 까브레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바깥으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겼고요. 포로 선수가 우측에서 수비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정확한 스루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지만 하필이면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루턴의 골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62분에는 공격 라인까지 들어온 로메로의 전진 패스를 상대 맹기 선수의 거친 압박에 이제 측면까지 이동해 내려온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빠르게 지금 이제 문전의 밀집 지역이 아니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프리 상태로 있던 메디슨을 정확하게 포착한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바로 전환 패스를 내줬어요. 손흥민 선수의 넓은 시야와 빠른 판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메디슨이 이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가긴 했지만 상대 수비의 6탄 방어에 걸리면서 기회가 무산이 됐고 이어진 그 흐른 공을 포로 선수가 크로스로 연결했는데 이 크로스가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흘러 들어갈 뻔했지만 카민스키 골키퍼가 이제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있던 루턴타운은 63분에 체력적인 이유도 있고 또 경고가 있었던 베리를 빼주면서 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조던 클럭을 투입하면서 토트넘에 이제 역습을 가하려고 하는 선수 교체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클라크 선수가 65분에 코너킥 공격이 뒤로 흐른 상태에서 빠른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연결했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토트넘이 위기를 넘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날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8분에 잘 뛰고 있던 메디슨과 사르를 빼고 로셀소와 벤탄쿠르를 투입을 했는데요.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최고의 기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부진이 새끼발가락 골절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줬지만 로셀소는 여전히 아쉬운 템포와 메디슨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기 운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교체에 있어서는 조금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벤탄쿠르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플레이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70분에 비수마의 기점 패스가 우측에 있던 존슨에게 이어졌고 존슨이 그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벤탄쿠르에게 전진 패스를 줬습니다. 벤탄쿠르가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으로 우측면을 빠져들어서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 선수를 향해 연결해줬는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슬라이딩 슈팅 시도가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반대쪽에서 달려들어오던 베르너가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도 베르너의 결정력은 너무나 아쉬웠어요. 이 헤더 슈팅은 슈팅 같지도 않게 골대가 아닌 그냥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71분에는 벤탄쿠르가 중앙지역에서 우측 전방을 향해 장거리 로빙스루 패스를 존슨에게 내줬고 존슨이 컷백을 내준 것 포로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사실 중앙지역에 손흥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줬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슈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마지막 판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루턴 같은 경우에는 74분 이날 공격적으로도 좋은 플레이를 보였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던 타이트 총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니에 딘마 선수를 급하게 투입해야 했는데요. 이 상황 이후에 토트넘은 78분 또 한 번 결정적인 득점 상황이 불운하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베르너 선수의 패스를 받은 로셀소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여기서 존슨의 슈팅이 카민스키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라인을 타고 나오는 과정 속에 다우티가 걷어냈는데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골라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라인에 걸쳐있던 것이 포착되면서 득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불운하게 골이 안 들어간 측면도 있겠지만 로셀소가 문전에 많은 수비가 몰려있던 존슨에게 패스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근거리 뒤쪽에 자유롭게 노마크 상황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골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셀소의 판단이 참 아쉬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83분 루턴타운은 조금의 부상을 입은 다우티를 빼고 우드로를 투입했고요. 토트넘은 85분에 비수마를 빼면서 히샤이송을 투입해서 총 공세 공격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와 동시에 토트넘의 역전골이 터졌는데요. 루턴타운의 공격을 차단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기 진영부터 상대 진영까지 공을 끌고 돌파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파도 그냥 빈 공간을 질주한 게 아니라 상대 수비가 압박하러 들어왔는데 바클리가 이제 압박했을 때 그걸 개인 기술로 제쳐내고 그리고 다시 끌고 올라가다가 왼쪽 배우 공간으로 빠져드는 베르너를 향해서 늦지 않게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한 궤적으로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어요. 그 다음에 베르너가 더 치고 들어가서 문전 중앙에 있던 존슨에게 컷백을 줬는데 여기서 수비 3명이 존슨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슨은 애초에 등진 채로 바깥에서 이선에서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는 무려 4명의 수비가 에워싸면서 6탄 방어를 시도했지만 그 사이를 꿰뚫는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수비를 막고 굴절되는 상황이 나왔지만 수비에 막혀서 튕겨도 나오는 게 아니라 수비를 맞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질의 슈팅을 택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운반도 했고 마무리 과정까지도 치밀했던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을 통한 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이 골 직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주중 경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88분 호이비에르 선수를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빼줬어요. 아무래도 비수마를 빼고 히샬리송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수비형 미드필드를 줄였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또 이날 추가 시간이 9분가량 주어졌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어떻게 보면 맹공을 펼치는 과정 속에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그 기대대로 토트넘이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빠르게 찾아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노팅엄과의 경기의 일정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첼시와의 연기된 경기를 배정하기 위해 일정의 여유를 만든 것 같아요.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노팅엄과 홈 경기 치르고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뉴캐슬과 원정 경기 그리고 맨시티와의 경기가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연기가 됐는데 그 텀이 길잖아요. 토트넘의 뉴캐슬전 다음 일정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인데 4월 28일 밤 10시에 열리거든요. 아마도 이 두 경기 사이에 첼시와의 연기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5월 들어서 아마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일정 상황에 따라서 이 경기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4일 밤 11시 리버풀과의 경기도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올 시즌이 끝난 이후 호주에 가서 치를 뉴캐슬과의 경기 그리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 개막을 앞두고 치를 바이른 뮌헨과의 안방 친선 경기 일정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연기된 경기 일정은 언제 확정될지 또 앞으로의 경기 상황들은 어떻게 이어질지 손흥민 선수의 루턴타운전 득점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과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준TV에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영상들 정주행 부탁드립니다.